안녕 무주택자 동산이 형이야.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부동산 정보를 열심히 알아볼 거야. 빨리 우리 집 갖고 싶어. 자, 그럼 시작해볼까? 구독, 좋아요. 해줄 거지? 정비사업구역의 1000세대 이상 단지에서 일반 분양 물량만 50% 이상으로 절반 정도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매력있는 분양단지라고 볼 수 있겠지? 또 좋은 정보를 가지고 왔나 보군. 기대가 되는데 궁금해, 빨리 알려줘. 철거가 마무리되고 이제 착공에 돌입하면서 7월에 일반 분양을 준비하고 있지. 지역은 어딘데? 왠지 내 느낌에 서울 같은데? 이곳은 서울의 대표적인 정비사업 단지라고 할 수 있는 이문 휘경뉴타운과 장인뉴타운에 아주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지. 저 유명한 두 뉴타운 사이에 또 정비사업 구역이 있었다고? 상대적으로 그리 큰 관심을 받지 못한 곳이긴 해. 하지만 등잔 밑이 어둡다는 사실. 바로 서울 중화뉴타운의 중화 1구역 롯데캐슬 SKB야. 이곳은 중화 123구역으로 나눠서 현재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잼민이 아는 척 오지죠. 중화 2구역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사업 속도를 공공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서 빠르게 진행하는 상황이지. 중화 3구역은 2020년 7월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작년 12월에 이주를 시작했다는 사실. 오, 그럼 이곳은 분양 형태가 어떤데? 아쉽게도 여기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지. 라움건설이 시공을 맡아서 아파트 이름을 봉화산 라움프라이빗으로 분양할 예정이라고 해. 아파트는 176세대, 오피스텔은 119세대로 계획되어서 규모가 중화 1구역에 비해 굉장히 작다고 볼 수 있지. 중화 1구역이 확실히 규모가 크게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겠구만? 시공사부터 1군 건설사인 롯데건설과 SK건설 두 곳이 건소시험 형태로 진행하게 되었지. 그래서 롯데캐슬 SKB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었구만? 1타 브랜드 두 곳이 함께 정비사업 아파트 공사를 수주했다는 건 그만큼 이곳이 미래가치가 있다는 걸 증명해주지. 단지 규모는 지하 2층에서 지상 35층, 8개 동으로 총 1055세대지. 중화 뉴타운 중에서 1000세대가 넘어가기 때문에 가장 눈에 띄는 규모라 할 수 있겠구만? 하지만 이런 정비사업 단지에서는 전체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지. 왜냐하면 조합원이 물량을 싹 쓸어가면 의미가 없게 된다는 사실. 맞아. 그래서 아쉬운 분양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던데? 여기도 똑같은 건가? 아직 실망하기는 일러. 롯데캐슬 SKB는 이런 정비사업에 선입견을 깰 만큼 일반 분양 물량을 많이 풀었지. 바로 501세대나 되는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올 예정이야. 역시 이런 매력이 없다면 동산이 형이 가져오지 않았겠지? 충분히 매력이 넘치는 분양단지가 될 수 있겠는걸? 요즘 서울의 씨가 말라버린 공급으로 인해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물량으로 7월에 분양을 예정하고 있지. 평형 스타일에서도 롯데캐슬 SKB는 강점을 보여주고 있어. 39제곱 96세대, 49제곱 39세대, 59에 264세대, 59B 134세대, 70에 66세대, 70B 96세대, 84A 99세대, 84B 66세대, 84C 72세대, 100A 22세대, 100B 22세대로 구성이 된다고 해. 아, 숨차다 숨차. 평소의 범위가 다이나믹하게 굉장히 넓게 형성되었구만요. 일단 60제곱 이하에선 특별공급 생애 최초에서 추첨제 30%룰이 적용되고 1인 가구도 도전을 할 수 있는 틈새가 있겠어. 85제곱 이상 물량도 있기 때문에 50% 추첨제 적용되지. 그럼 1주택자도 처분 조건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 있겠는걸? 맞아 잼민아.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잼민이. 물론 평형별로 조합원 물량이 얼만큼 정해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순 있어. 그래도 1055세대 중에 절반이 일반 분양 물량이기 때문에 평형별 파이의 균형은 유지될 수 있을 거로 예상돼. 아무튼 1인 가구, 1주택자도 좋은 진입 기회가 될 수 있으니 틈새를 꼭 노려보자. 롯데캐슬 SK뷰 교통환경을 보자. 왠지 좋은 교통 생태계를 가지고 있을 듯한 느낌이 팍 오는데? 여기는 지하철 동선이 좋아서 앞으로 아파트 경쟁력은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아주 높지. 일단 단지에서 제일 가까운 전철역은 7호선 중화역이야. 오, 환승 없이 강남으로 진입 가능한 7호선. 도보로 5분이면 충분히 도착 가능할 정도로 초초초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지. 다른 어설픈 역세단지와는 비교 불가? 단지 바로 앞에 있는 여기 강남 진입에 좋은 동선을 가지고 있다는 건 대단히 좋은 전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어. 그리고 경의중앙선 중랑역도 가까운 편이야. 좌측에 이문 휘경유타운의 1호선 신이문역도 비교적 가까운 편이라고 볼 수 있겠는걸? 아파트 주변에 여기 세 개가 위치하고 있는 트리플 역세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 이 정도로 뭔가 아쉬운데 호재가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눈치도 빠르네 잼민이. 또 하나의 교통호재가 인근에서 펼쳐지게 되지. 바로 GTX 비광역교통망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사실. 역시 뭔가 하나 더 있을 줄 알았어. 내 촉이란. 본인한테 그만 취하시고요. 잘 들어봐. 중화역에서 한정거장 이동으로 상봉역에 도착해서 경의중앙선을 갈아타고 다시 한정거장만 이동하면 망우역에 도착하게 되지. 망우역에 광역교통망 GTX-B가 들어오게 되는구만.
나름 아주 가까운 곳에서 광역교통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좋은 교통호재라고 할 수 있겠어. 그리고 바로 단지 옆으로 동부간선도로가 지나가고 있는 게 보이지? 오마이갓, 여기 교통정체 장난 아니지 않나? 나 그때 차에서 오줌 참느라 죽을 뻔. 시끄럽다 잼민아. 이젠 동부간선도로가 달라질 거란 사실. 바로 지하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상습적인 교통정체와는 빠이빠이 할 수 있지. 동부간선도로는 앞으로 확실한 도로망의 역할을 해낼 수 있겠는걸? 상봉터미널 부지 복합개발도 추진 중이어서 분명히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 높아. 오늘따라 학군 얘기는 없구만. 좋다 좋아. 그럴 리가 잼민아. 이제 시작이야. 주변 학군으로는 목동초등학교, 중랑중학교, 중화고등학교가 단지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네. 초중고가 한데 모여있는 트리플 학세. 단지 주변으로 중랑천도 위치해 있고 중랑천 수변공원으로 숲세가 형성되어 있네. 상봉망우역 인근에 대형마트와 상업지구가 형성되어 있어서 상권도 좋은 편이야. 무엇보다도 이곳은 이문희경유 타운과 함께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새 아파트가 입주하는 시기가 되면 이 주변은 그야말로 천지개 벽을 할 수 있는 입지가 될 거라고 예상돼. 그렇다면 분양가는 어느 정도로 나올까? 옷 털린다 떨려. 제발 합리적으로 나와라. 일단 조합원 분양가를 보면 59제곱이 4억 3천선, 84제곱이 5억 6천선으로 나왔어. 일반 분양가는 분양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고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59제곱이 6에서 7억 선, 84제곱이 7에서 8억 선을 예상해 볼 수 있겠네. 주변 시세랑 비교해보자. 주변 시세를 보자. 사가정 센트럴 아이파크 30평대가 14억 6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지. 시세 차익만 6억 이상 될 수 있겠는걸? 거의 반값 아파트에 준하는 분양단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서울시 거주자 우선 공급이 되겠고 청약 통장 2년 이상, 과거 5년 내에 당첨 사실 없어야 해. 특별 공급, 일반 공급 두 번의 기회가 있고 두 번 기회 자꾸 놓치는 사람이 있더라? 기억하자. 특별 공급에서 신혼부부 30% 추첨 제룰이 적용되지. 생애 최초 60제곱 이하 평형에서 1인 가구도 도전이 가능하겠네. 1주택자도 85제곱 이상에서 50% 추첨제로 지원 가능해요. 앞서 말한 대로 분양 일정은 올해 7월로 예정되어 있어. 롯데캐슬 SK뷰 일반 분양 물량이 전체 세대수에서 절반이나 나오게 되지. 당첨 확률이 그만큼 높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초초초역세 환경과 주변 개발 호재들이 많기 때문에 당첨만 되면 시세 차익 6억 이상으로 시작해서 앞으로도 계속 경쟁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단지를 할 수 있겠어. 잘 기억해 두었다가 청약 시장에 나오면 놓치지 말고 꼭 도전하기를 바래.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해두면 까먹지 않고 도전 가능하지요.